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냐함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장에 나가서 방음벽을 살펴봤었고요. 그 과정에서 야생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를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야생 조류들이 왜 유리창과 같은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들이 이 유리라는 구조물에 부딪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이 유리라는 구조물의 성질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면에 새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거나 혹은 반사가 발생해서 주변 환경이 그대로 비춰 묘사되는 이 유리를 장애물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종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야생 조류 중 상당히 많은 수의 종은 눈이 전방이 아닌 측면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측면을 비롯해 더 넓은 각도를 바라보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포식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빨리 인지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식자가 많은 피식계층에 놓인 동물의 경우 눈이 측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포식자 위치에 있어서 피식할 수 있는 동물이 많은 종의 경우 눈이 전방에 위치하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방에 위치한 인공구조물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그것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감각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는 중에는 내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구조물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회피하기가 어렵죠. 야생 조류가 지닌 신체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을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만 유리라는 특성상 채광과 미적 요소가 중요시 되는 만큼 마냥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그 불투명도를 조절하거나 패턴을 입히거나 색깔을 활용해서 조류가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5곱하기10의 규칙이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cm, 그 폭이 10cm 미만일 경우에 그 사이를 통과해서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패턴이나 스티커, 물감을 찍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에서 폭 10cm 그리고 높이 5cm의 간격을 두고 일정한 규칙성 있는 무늬나 패턴을 적용한다면 야생 조류의 충돌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5곱하기10의 규칙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모난 무늬의 스티커가 일정한 간격으로 테이프에 붙어 있고, 그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였다가 떼면 그 스티커가 유리창에 남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의 경우에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페더 프렌들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부착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특히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부착이 가능하거든요. 유리를 통한 미적 요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유리창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을 찍은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비용도 저렴하고 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유리 위에서 아래로 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뜨려서 고정을 시켜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야생 조류들에게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니 무리하여서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라고 인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길가의 방음벽에 검은색 조류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걸 버드세이버라고 부르거든요. 이 버드세이버도 마찬가지로 유리창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맹금류의 그림자가 있고, 그렇다는 건 저기 하늘 위에 맹금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곳에 머물다가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천적인 맹금력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새들이 인식하라고 의도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버드세이버 자체가 유리라는 구조물이 갖는 성질에서 그 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버드세이버를 붙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냥 큰 유리창 하나에 버드세이버 하나 떡하니 붙여놓고 또 한참 떨어진 곳에 떡하니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버드세이버가 붙어있는 곳 외에 또 다른 면적들이 유리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드세이버를 이용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리에 이 버드세이버를 정말 덕지덕지 많이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도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투명한 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에 접근하기를 꺼려하게끔 만드는 추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이기도 하고요. 복잡한 패턴이나 아름다운 무늬를 적용해서 미적 요소를 살림과 동시에 사고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조류에게 인지가 가능한 자외선 반사 패턴을 입혀서 사람이 봤을 때는 마냥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류가 봤을 때는 일정한 무늬나 격자가 적용되어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유리창에 점을 찍고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직접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야생조류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고 발생을 목격했을 때 그 정보를 축적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공유하는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털에서 네이처링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상단에 위치한 미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위치한 추천 미션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이 미션에 관찰 올리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수집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기입할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생물 분류, 생물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 미션에서는 무조건 조류를 선택해야겠죠? 발견한 새가 어떤 종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지만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에 이름을 알려주세요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종명을 검색한 뒤에 입력하면 끝이 나고요. 다음은 서식지 유형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발견된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의 건물 유리창에 부딪힌 채 발견됐다면 거주지역을, 도로변 방음벽에 부딪힌 채 발견됐다면 인공시설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촬영해둔 사진을 업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시각을 설정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관찰 위치를 설정합니다. 발견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한 뒤에 찾기를 누르면 그 주변 어딘가에 좌표가 찍히게 되는데, 다만 그렇게 검색해서 찍힌 좌표가 실제로 발견한 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지도를 보면서 다시금 살펴야 됩니다. 위치가 다르다면 내가 관찰했던 위치로 좌표를 정확하게 옮긴 후에 위치 입력을 완료합니다. 이후 미션 선택에 들어가서 개체수, 저감 조치 적용 여부 등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관찰 내용을 기입합니다. 버드세이버가 적용된 1단 방음벽의 충돌. 정보 기입이 완료되었다면 게시를 누르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내가 업로드한 정보는 이제 관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수집된 기록들입니다. 지도를 뒤덮을 정도로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죠. 누군가에게 관찰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해 죽어가는 새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가 모여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가 모이면서 특별히 위험한 환경이 어디인지 그 위치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감 방안을 적용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사고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야생조류의 종 다양성을 저감시키고 개체수를 급감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단연코 유리창과 같은 인공구조물과의 충돌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이 사고를 겪어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집 주변의 인공구조물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보호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